남자는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정하다고 해서 진심인 것도 아닙니다. 자주 연락한다고 해서 당신만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여성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말에 속고 분위기에 속고 순간의 따뜻함에 속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말보다 먼저 태도로 새어 나옵니다. 숨길 수 없는 방향으로 드러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진짜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결코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본명이 아닌 여자에게 보이는 태도와는 뿌리부터 다릅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믿습니다. 남자가 선물하면 사랑하는 것이다. 잘 웃어주면 사랑하는 것이다. 시간을 내주면 사랑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호의일 수 있습니다. 습관일 수,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잃기 싫은 편리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 헷갈립니다. 나를 붙잡는 손이 사랑의 손인지, 나를 붙잡아 두려는 손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감정의 크기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의 방향으로 증명됩니다. 남자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에게 보이는 첫 번째 신호는 감정보다 태도가 먼저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운 밤에만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다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 여자를 자기 삶의 바깥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 일정 속에 넣습니다. 자기 선택 속에 넣습니다. 자기 미래 속에 넣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갈립니다. 본명이 아닌 여자에게는 시간을 쓰되 구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자기 삶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대부분의 여성은 남자의 감정 표현을 보고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감정의 언어보다 생활의 질서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남자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함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두지 않습니다. 자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불확실함을 오래 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불안하게 두는 일 자체가 자기 마음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본명이 아닌 여자에게는 여지를 남깁니다. 기대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혼자 의미를 만들게 합니다. 책임은 피하고 온기만 남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차갑게 거절하는 남자보다 애매하게 따뜻한 남자가 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여자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밀어내고 반응을 보지 않습니다. 일부러 질투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싸움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게 해서 확인받으려는 유치한 방식보다 지켜주는 방식으로 자기 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본명이 아닌 여자에게는 다릅니다.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희망은 끊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정은 줍니다. 관계를 키우는 것 같지만 실은 시간을 소비시킵니다. 이것이 가장 잔인한 태도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애매한 사람은 상대의 인생을 오래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누구나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는 본능적으로 진실해집니다. 약한 모습도 보입니다. 두려움도 말합니다. 책임의 무게도 털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자 앞에서만큼은 이겨 보이려는 남자가 아니라 함께 살고 싶은 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명이 아닌 여자 앞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멋진 척합니다. 여유 있는 척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척합니다. 관계의 깊이보다 이미지 관리가 앞섭니다. 진짜 사랑은
꾸밈을 줄이지만 가벼운 마음은 연출을 늘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사랑이 아니라 착각을 붙들고 있었던 것인가? 내가 믿었던 그 따뜻함은 무엇이었는가? 왜 그는 잘해주었는데 끝내 선택하지 않았는가? 바로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사랑처럼 보이는 신호를 너무 늦게까지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배신보다 더 아픈 것은 오해입니다. 끝보다 더 아픈 것은 애매함입니다. 사람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것은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따뜻한 착각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남자의 말이 아니라 방향을 보십시오. 순간의 온기가 아니라 지속되는 태도를 보십시오. 나를 필요로 하는지 보지 마십시오. 나를 존중하는지 보십시오. 나를 찾는지 보지 마십시오. 나를 자기 삶 안에 두는지 보십시오. 이 기준 하나만 세워도 마음의 혼란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어떤 남자는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왜 어떤 남자는 표현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지 그 깊고도 쓰라린 진실이 말입니다. 남자가 사랑 앞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여자는 계속 묻습니다. 왜 그는 다정했는데 끝내 움직이지 않았는가? 왜 그는 보고 싶다 하면서도 미래를 말하지 않았는가? 왜 그는 내 마음을 알면서도 분명하게 붙잡지 않았는가? 답은 단순합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고 싶겠지만 더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마음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임으로 넘어가지 못한 마음은 결국 사랑의 이름을 빌린 머뭇거림일 뿐입니다. 많은 여성이 여기에서 가장 깊이 무너집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나를 특별하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변화도 알아봐 주었고 힘든 날에는 위로도 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누구보다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물러났습니다.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때 침묵했습니다. 미래를 말해야 할 때 웃으며 넘겼습니다. 내가 서운함을 말하면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차라리 차갑게 떠나면 마음을 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온기는 희망을 남깁니다. 희망은 사람을 기다리게 합니다. 기다림은 사람을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왜 어떤 남자는 진심처럼 다가와 놓고 끝내 책임 앞에서 멈춥니까? 첫째는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누군가의 온기에 쉽게 기대게 됩니다. 그러나 기대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대는 사람은 상대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지키려 합니다. 필요는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지만 사랑은 상대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외로움으로 시작된 관계는 처음에는 뜨겁지만 오래 갈수록 흔들립니다. 그 남자는 당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주는 안정과 위로가 좋아서 머물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당신이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 됩니다. 위로해주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외로움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이미 기울어집니다. 둘째는 욕망을 사랑으로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끌리는 여자에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보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독점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사랑은 아닙니다. 욕망은 빠르게 달아오르지만 사랑은 오래 견디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욕망은 지금 당장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오래 두고 지키고 싶어 합니다. 욕망은 자기 만족이 중심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평안이 중심입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여자는 남자의 강한 표현에 쉽게 속게 됩니다. 그는 분명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분명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마음보다 자기 편의가 앞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그림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는 미성숙한 자존심입니다. 어떤 남자는 진짜로 누군가를 좋아하면서도 관계를 똑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약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가가면 지는 것 같고, 분명히 표현하면 주도권을 잃는 것 같고, 책임을 지면 자유를 잃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 앞에서도 계산합니다.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일부러 연락을 늦춥니다. 괜히 차갑게 굽니다. 상대의 불안을 통해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기술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기술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살리려 합니다. 반면 미성숙한 마음은 사랑을 하면서도 싸움처럼 다룹니다. 그러니 가까워질수록 편안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넷째는 선택의 비겁함입니다. 이것이 가장 뼈아픕니다. 어떤 남자는 당신이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 놓치면 안 될 사람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결정을 미룹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가능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잃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만 택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흐리게 둡니다. 이름 없는 친밀함 속에 머무릅니다. 그 안에서 그는 잃을 것은 적고 얻을 것은 많습니다. 외로울 때 기댈 수 있고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고 완전히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상처는 누가 더 많이 사랑했는가에 따라 깊어집니다. 늘 그렇습니다. 애매한 관계에서는 더 진심인 사람이 더 많이 다칩니다. 여성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원래 표현이 서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이해합니다. 상처가 많아서 쉽게 못 다가오는 것이라 해석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처도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서툰 사람이라도 진짜 사랑하면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애매하게 두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서툴러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느려도 태도는 선명합니다. 말이 부족해도 행동은 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헷갈린다면, 계속 당신 혼자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면, 계속 변명을 대신 만들어 주어야 한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왜 이런 관계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에서만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그의 다정함이 거짓이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내 시간도 무너지고 내 기대도 무너지고 내 판단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실보다 희망을 붙잡습니다. 끝났다는 사실보다 아직 가능하다는 착각을 택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마음은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환상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랑의 실패보다 더 아픈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인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셔야 합니다. 남자의 애매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신중함이 아니라 회피일 수 있습니다. 그의 다정함은 진심이 아니라 필요일 수 있습니다. 그의 머뭇거림은 상처가 아니라 비겁함일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아프지만 눈은 맑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왜 당신이 그토록 혼란스러웠는지, 왜 자꾸만 확신과 불안을 오갔는지 그 깊은 원인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조용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믿을 때 더 깊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는 상대의 태도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사랑이라 부르고 있었는지, 내 영혼이 무엇에 끌리고 있었는지 그 뿌리까지 내려가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상처를 덜 받는 방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원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사유에는 늘 한 줄기가 흐릅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삶의 품격이 달라진다는 통찰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어떤 상태의 나로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도 불안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은 다정함 하나에도 매달립니다. 버려질까 두려운 사람은 애매한 태도조차 운명처럼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비극은 대개 상대에게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결핍이 상대의 애매함과 만날 때 비극은 완성됩니다. 많은 여성이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것뿐이라고.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이 내 안의 외로움을 잠시 멈추게 해준 감각을 사랑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사랑한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직 버려질 만큼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명을 그에게서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이것을 모른 채 사랑을 시작하면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갈증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판단은 흐려지고 애매한 태도도 특별한 인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바라보는 힘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통해 나를 증명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그 분명함 위에서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치까지 내던지지 않습니다. 반면 결핍에서 시작된 사랑은 늘 불안합니다.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자꾸 의미를 부여합니다. 작은 온기에도 크게 흔들리고 작은 침묵에도 크게 무너집니다. 결국 문제는 남자의 연락 빈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사랑은 뜨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칠 듯 보고 싶어야 하고 견딜 수 없이 끌려야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요동쳐야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 감정의 파도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열기보다 방향에 있습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끄는가? 내 마음을 더 평안하게 하는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단단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 앞에서 답이 분명해집니다. 당신을 계속 불안하게 하고 자꾸만 작아지게 만들고 당신의 존엄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만드는 관계라면 그것은 아무리 강렬해 보여도 바른 사랑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사랑을 선택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부족하다고 믿는 사람은 자꾸만 자신을 흔드는 사람에게 끌리기 쉽습니다. 사랑은 원래 힘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편안한 관계를 심심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익숙하다고 느끼느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결핍, 인정받기 위해 애써야 했던 습관, 사랑을 얻기 위해 눈치를 봐야 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비슷한 구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운명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어떤 끌림은 진심이 아니라 상처의 회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바로 세우려면 먼저 내 안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계속 시험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불확실성 속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깊게 만들 수는 있어도 비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림이 있을 수는 있어도 모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눈물이 있을 수는 있어도 자기 파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마음이 크다고 다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 생각난다고 다 인연이 아닙니다. 놓지 못한다고 다 진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내 영혼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느냐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내보내는 마음의 결을 따라 관계를 끌어당깁니다. 늘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자극하는 관계에 약해집니다. 늘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인정의 크럼스만 던져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러나 내면이 고요한 사람,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 스스로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사람은 관계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말보다 태도를 보고 순간의 감정보다 지속되는 방향을 봅니다. 그래서 쉽게 취하지도 않고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운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마음의 질서가 부른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 사랑의 문제는 상대를 붙잡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자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아는 순간 애매한 태도는 더 이상 매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책임 없는 다정함은 따뜻함이 아니라 위험 신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삶이 달라집니다. 남자를 해석하느라 밤을 새우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가능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서는 일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 앞에는 누구나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저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분별하는 힘은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질서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면 다시 무너집니다.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어도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또 같은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눈물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결심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사랑의 상처는 감정으로 생겼지만 회복은 질서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자기 암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에 따라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늘 버려질까 두렵다고 속으로 말하는 사람은 버려짐의 징후만 찾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기 어렵다고 믿는 사람은 애매한 태도에도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자기 마음에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애매한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불안을 먹고 사는 관계를 끌어안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랑만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선포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입으로는 말해도 가슴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이 선언은 하루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릴 때도 해야 합니다. 괜히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떠올리며 혼자 의미를 만들 때도 해야 합니다. 나는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가치를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짧고 단단한 문장을 반복하십시오. 길 필요 없습니다. 강하면 됩니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선명하면 됩니다. 자기 암시는 마음을 속이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잊고 있던 진실을 다시 각인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침묵입니다. 많은 사람이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강한 정리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자꾸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묻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애매한 사람 앞에서 쏟아낸 설명은 종종 내 존엄만 깎아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긴 설명이 없어도 당신의 아픔을 압니다. 반대로 책임지지 않을 사람은 당신의 눈물을 보아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설명이 길어질수록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이 무너지고 있을 때 말이 많아집니다. 침묵은 차갑게 끊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시 듣기 위한 공간입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서운함이 올라왔을 때 두런뜻 쏟아내지 마십시오. 하루만 멈추십시오. 반나절만 멈추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의 반응으로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가? 나는 지금 이 관계를 지키고 싶은가? 아니면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가? 침묵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말이 많을 때는 감정이 앞서지만 침묵할 때는 본질이 보입니다. 셋째는 형상화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쉽게 놓칩니다. 그래서 마음의 방향을 눈앞에 보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짧게라도 눈을 감고 그려보십시오. 애매한 남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기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연락이 와도 서두르지 않는 모습, 다정한 말 앞에서도 태도를 먼저 보는 모습, 불안을 느낄 때 즉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또 하나 더 그려야 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관계의 장면입니다. 거기에는 혼란이 없습니다. 비밀스러운 긴장이 없습니다. 상대의 기분에 따라 가치가 오르내리는 공포가 없습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분명함이 있습니다. 존중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자꾸 그리다 보면 마음은 점점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중독인지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얼굴을 상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의 질서를 받아들일 사람인가를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특정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집착이 되기 쉽습니다. 바꿔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붙들어야 할 것은 이름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나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친밀함보다 나를 존중하는 분명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순간의 열기보다 오래가는 평안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기준을 매일 마음에 새기십시오. 넷째는 기록입니다. 감정은 늘 자기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종이에 적어야 합니다. 그 남자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적으십시오. 좋았던 순간만 적지 말고 흔들렸던 순간도 적으십시오. 기다리게 했던 날, 모호하게 말했던 순간, 책임을 피했던 장면을 있는 그대로 적으십시오. 마음은 좋은 기억만 확대하고 나쁜 징후는 축소하려 합니다. 기록은 그 왜곡을 막아줍니다. 종이에 적힌 사실은 감정의 변명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반드시 한 줄을 더 쓰십시오. 나는 이 대접을 계속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결국 자기 인생을 지킵니다. 다섯째는 거리두기입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수록 사람은 더 가까이 가려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거리가 있을 때 더 잘 보입니다. 연락 횟수를 줄이십시오. 먼저 묻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 사람의 반응을 매 순간 확인하는 습관을 끊으십시오. 이것은 밀고 당기기가 아닙니다. 상대를 조종하려는 계산이 아닙니다.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리입니다. 거리가 생기면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그가
정말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이 늘 곁에 있었기에 편하게 소비했던 사람인지 또한 당신 자신의 진실도 드러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인지 그 사람을 잃는 불안을 견디지 못한 것인지 말입니다. 이 모든 실천은 하루 만에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꿉니다. 작은 선언이 기준을 바꾸고 짧은 침묵이 혼란을 줄이고 반복된 형상화가 끌림의 방향을 바꾸고 정직한 기록이 자기 기만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뛰었을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예전 같으면 놓칠까 두려웠던 사람이 이제는 왜 그토록 두려웠는지 스스로 낯설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 문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깨달았다고 해서 곧바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순간 가장 교묘한 저항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진실을 몰라서만 붙잡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아도 놓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머리로는 끝났다는 것을 압니다. 이 관계가 나를 병들게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 사람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어렴풋이 압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돌아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두려움이 마지막 힘을 쓰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가장 큰 저항이 시작됩니다. 사람을 붙잡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상대를 놓는 순간 무너질 것 같은 자기 내부의 공포입니다. 첫 번째 저항은 희망입니다. 많은 사람은 희망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삶을 살게 하는 희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에서는 독이 되는 희망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보고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온 짧은 연락 하나를 보고 이제는 진심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무심한 사람의 드문 다정함 하나에 모든 상처를 덮어버립니다. 예의가 위험합니다. 희망 자체가 아니라 현실을 지우는 희망이 문제입니다. 진짜 사랑은 희망으로 겨우 버티는 관계가 아닙니다. 분명한 태도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왜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까?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붙들고 버텨온 시간까지 무의미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저항은 자기 의심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오래 받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사랑을 몰라서 그런가?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상대의 애매함보다 내 판단을 더 못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사실보다 상대의 말에 끌려갑니다. 분명 힘들었는데도 내가 오해한 것 같고, 분명 서운했는데도 내가 과한 것 같고, 분명 상처였는데도 사랑은 원래 이런가 보다 하며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짜 사랑은 당신을 계속 자기 검열 속에 가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을 미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느끼는 상처를 하찮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저항은 익숙함입니다. 사람은 아픈 것보다 낯선 것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불행을 붙잡습니다. 애매한 연락, 불안한 기다림, 들쑥날쑥한 다정함, 설명되지 않는 침묵. 이것이 괴로워도 익숙해지면 이상하게 손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하루의 리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고통을 떠나면 당장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아무 연락도 오지 않는 밤, 누군가를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불안 때문에 심장이 뛰지 않는 하루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안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평안이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심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심한 것이 아닙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네 번째 저항은 자존심입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붙잡는 것 같지만 실은 자존심 때문에 못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내가 이렇게 진심이었는데, 어떻게 이대로 끝날 수 있는가? 이 마음이 커질수록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승부가 됩니다. 상대를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집니다. 바로 이때부터 마음은 더 혼탁해집니다.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패배의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떠나야 할 관계를 떠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영혼을 지키는 가장 높은 승리입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 사랑의 깊이가 아닙니다. 끝내 돌아서는 용기가 사랑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저항은 외로움에 대한 공포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오는 공허를 두려워합니다. 다시 혼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나이 들어 또 이런 감정을 만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알면서도 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외롭게 만드는 것은 혼자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관계 안에 오래 머무는 일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는데도 늘 불안하고 늘 기다리고 늘 자기 가치를 확인받아야 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영혼을 가장 빠르게 메마르게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잘못된 사람 곁에 있을 때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저항을 넘기기 위해서는 감정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강해집니다. 대신 이름을 붙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지금 내가 붙잡는 것은 사람보다 희망의 환상입니다. 지금 내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된 결핍이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이름 붙이는 순간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막연한 불안은 거대하지만 이름 붙여진 감정은 다룰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에 끌려가지만 정체가 드러난 감정 앞에서는 중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흔들린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놓지 못한다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오래된 상처가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대신 더 단단히 선언하십시오. 나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아플 수는 있어도 나를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늦을 수는 있어도 결국 나를 지키는 쪽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선언이 반복될 때 저항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사람은 비로소 새로운 얼굴을 갖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말입니다. 이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돌처럼 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아무 태도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데 있습니다. 다정함 하나에 인생을 걸지 않고 침묵 하나에 자기 가치를 의심하지 않으며 누군가의 애매함 앞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은 사랑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려 합니다. 누군가 나를 끝까지 선택해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누군가 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면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특별하게 대하면
비로소 내가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위태로운 삶입니다. 내 존재의 무게를 남의 태도에 맡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가 다정하면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일은 그가 차가우면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사는 한 마음은 평생 떠돌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가 알아봐 주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품격은 누가 붙잡아 주느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선택으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본래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 깨달음이 삶을 바꿉니다. 더 이상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 허둥대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애매한 사람의 짧은 관심에 오래 머물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랑을 받기 위해 자기 기준을 낮추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시선이 달라집니다. 기다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폈다면 이제는 자기 마음의 평안을 먼저 살핍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이 떠날까 두려워 선을 흐렸다면 이제는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을 분명히 합니다. 예전에는 다정하면 다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책임 없는 다정함을 경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행동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자리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사랑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아닌 것에는 문을 닫습니다. 누구보다 따뜻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 분별할 줄 압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아도 거리를 둘 수 있고 감정이 남아있어도 기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면 다 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해하면 참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진심이면 기다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주는 것이며 이해는 참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것이며 기다림은 아무 끝없는 방치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분명한 방향 속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관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끌려다니는 사람은 상대의 표정 하나에 하루가 흔들립니다. 연락 하나에 웃고 침묵 하나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선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보다 태도를 봅니다. 순간보다 지속을 봅니다. 감정보다 구조를 봅니다. 그래서 쉽게 취하지 않고 쉽게 매달리지 않고 쉽게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자애입니다. 자기 영혼을 함부로 소모시키지 않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사랑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삶 전체로 번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일 앞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비교 앞에서도 덜 무너집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자기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중심이 안에 생기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말이 짧아집니다. 눈빛이 깊어집니다. 함부로 기대하지 않으니 함부로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으니 떠나는 것 앞에서도 자기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이 들수록 더 귀한 힘입니다. 젊음은 열기로 버틸 수 있지만 인생의 후반은 중심으로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됩니다. 사랑이란 나를 잃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또렷하게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 입을 닫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계속 시험대에 세우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내 존재를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된 사람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와도 기준을 버리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와도 자기 존엄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더 맑아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선택받기 위해 나를 깎아내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붙잡히기 위해 침묵 속에서 썩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정함 몇 조각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관계보다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늦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겠습니다. 나는 혼자 있더라도 흐려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랑 앞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선언이 바로 새 정체성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마지막으로 가장 깊고도 고요한 결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심하십시오. 사랑은 기다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은 매달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마음을 억지로 돌려세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은 먼저 자기 영혼 앞에 바로 서는 일입니다. 나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말 앞에서는 마음을 열고 어떤 태도 앞에서는 단호히 돌아서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사랑의 희생자가 아니라 사랑의 주인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애매한 관계 앞에서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누군가의 침묵을 해석하며 밤을 새우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정함 몇 조각에 인생의 방향을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가볍게 다루어져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필요할 때만 불려 나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외로움을 잠시 덮는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미 귀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이미 분명한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마음으로 끊으십시오. 나를 흔드는 태도와 끊으십시오.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다정함과 끊으십시오.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와 끊으십시오. 미련이 남아도 끊으십시오. 눈물이 나도 끊으십시오. 마음이 흔들려도 끊으십시오. 왜냐하면 끊어야만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사랑이었고 무엇이 중독이었는지, 무엇이 인연이었고 무엇이 집착이었는지, 무엇이 따뜻함이었고 무엇이 자기 기만이었는지 말입니다. 사람은 놓아야 보입니다. 멈추어야 들립니다. 비워야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약속을 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책임 없는 다정함에 마음을 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불안을 사랑이라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선택받기 위해 나를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 앞에서만 마음을 열겠습니다. 나는 내 존재를 흐리게 만드는 관계를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편안하게 하는 사랑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장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오늘의 선언이 내일의 관계를 바꾸고 내일의 관계가 결국 남은 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김영석 교수의 사유가 늘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이끄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구걸할 때 무너지고 사랑할 자격이 있는 존재로 설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인생 후반의 사랑은 더 이상 뜨거움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명확함으로 증명됩니다. 책임으로 증명됩니다. 평안으로 증명됩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는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수록 내가 더 초라해지는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수록 내가 내 얼굴을 잃어가는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함께 있을 때 내 영혼이 더 또렷해지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이 더 고요해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나를 더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자리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 누군가를 놓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더 깊이 깨우치십시오. 나는 사랑이 부족해서 흔들린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기준이 흐려졌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대단해서 붙잡힌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외로움이 반응했기 때문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더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기준을 더 분명히 세우는 일입니다. 내 영혼의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당신 스스로에게 묻으십시오. 나는 여전히 애매함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분명한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태도에 따라 내 가치를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내 존재의 품격을 내가 지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말이 아니라 결심으로 남아야 합니다. 결심은 마음속에만 두면 약해집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흐려집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약속을 남기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애매한 사랑을 거절하고 분명한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에 찍는 인장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올 기준입니다. 우주 앞에, 자기 영혼 앞에, 남은 생의 품격 앞에 남기는 서약입니다. 오늘 이 서약을 남기는 사람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을 빌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늦은 깨달음은 없습니다. 늦은 존엄도 없습니다. 늦은 사랑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세우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보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거절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선택하면 됩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로 지금이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상처가 끝난 자리에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이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